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다 같이 돌자 세계 한 바퀴. 네, 유진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넘버원 가이드 차유진입니다. 그렇습니다. 세계여행. 야, 2023년의 마지막 토요일이에요. 와, 정말 매년 1년이 참 빨리 가네요 라는 말씀을 우리 생생님들께도 드리는데요. 우린 늘 빨리 간다라고 얘기하게 되잖아요. 점점 가속도가 붙는 느낌이 들죠. 나이가 들면 가속도가 붙는다고 그러잖아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올해의 마무리는요. 그래도 금강산도 식후경이니까 음식 이야기 준비했는데요. 싱가포르 여행 저희 2주간 했잖아요. 네. 물론 여행할 곳도 많이 소개드렸지만 싱가포르는 단연코 미식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만큼 음식들 꼭 맛보셔야 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여기도 맛있는 게 많구나.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싱가포르 음식 이야기로 맛깔난 2023년 마무리해 볼게요. 자, 오늘 싱가포르 음식입니다. 저는 싱가포르 음식하면 딱 떠오르는 음식이 없거든요. 네, 그도 그럴만 한 게요. 네. 이 싱가포르는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있기 때문에 뭐가 많으면 하나를 딱 찝을 수가 그래서 없잖아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 싱가포르 자체가 음식의 맛도 맛인데요. 홍콩과 쌍벽을 이루는 미식의 천국으로 불립니다. 네. 이 싱가포르의 맛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역사를 아시면 조금 더 좋거든요. 여러분, 역사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네네네. 자, 일단 싱가포르는 대표적인 다종족 다문화 국가입니다. 이 말레이시아 아래쪽인 동남아시아 말레이 반도에 자리 잡고 있고요. 네. 또 아래쪽 남쪽에는 인도네시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싱가포르에 말레이인들이 토착민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막 큰 나라긴 하지만 예전에는 그냥 시골 섬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섬 위치가 동남아시아의 딱 중간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배들이 지나가다가 쉬고 네. 물건을 실어 나르면서 쉬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무역항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동양과 서양을 잇는 지점에 위치해 있기도 한데요. 14세기쯤부터는 유럽 강대국들이 무역항으로 이 싱가포르를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16세기에는 포르투갈, 17세기에는 네덜란드, 1819년부터는 영국의 지배를 받았었고요. 특히 이 영국 지배 시기 때 모든 교육 자체가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노동력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식민지였던 인도와 파키스탄, 중국 등에서 수많은 노동자들과 상인들을 여기 싱가포르에다가 유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절반 이상이 중국인이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화교들의 영향도 커진 거고요. 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동안에는 약 3년간 일본에 점령당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지나치고 무역항으로 쓰고 또 그 나라들의 역사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네. 이후에 이제 말레이시아 연방에 속해 있던 싱가포르가 주권 국가로 독립을 하게 됐지만 모든 역사의 시간들과 사람들이 쌓여서 다문화 사회 그리고 다인종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많고 문화가 많으니까 네. 이 수많은 문화와 사람들이 음식에 또 묻어난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영국의 음식이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싱가포르의 미식의 이 스펙트럼 넓이는 알고 보면 세계 1등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사 속에서 조금은 가늠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가보시면 진짜 일반 왜 노점상 있잖아요. 1,000원, 2,000원 하는 그런 네. 음식부터 5성급 호텔의 파인다이닝까지 50개 가까운 레스토랑이 이 어렵다는 미슐랭 스타를 받았대요. 와. 근데 이렇게 많은 미슐랭을 받은 나라들이 잘 없거든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싱가포르의 맛을 본다는 걸 약간 세계 일주한다는 느낌으로 보셔도 되니까 미식가분들도 함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전 정말 몰랐구나는 생각이 들면서 기대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많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마주해 볼까요? 네, 그럼 함께 만나보시죠. 이것만은 꼭 드셔보세요. 싱가포르 음식 첫 번째, 바쿠테입니다. 바쿠테. 네, 바쿠테는요, 중국의 영향을 받은 음식이에요. 뜻이요, 한자로 네. 풀어보면 뼈를 우려낸 차 이렇게 돼 있어요.
뼈를 우려낸 탕이 아니고 네, 차? 그래서 뼈를 우려낸 차라는 뜻인데 뭐 쉽게 말씀드리면 맑은 국물의 고깃국이고요. 후추향이 나는 한국의 갈비탕인데 여기 약간 한방 맛이 또 섞였어요. 삼계탕처럼. 그래서 한방 갈비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이 가늠이 되네요. 약간 상상이 가시죠. 이 진한 돼지 갈비뼈 육수에다가 정향, 후추, 황기 같은 다양한 약재를 넣고 푹 끓이기 때문에 정향이 들어가는구나. 우리는 정향 안 넣잖아요. 어떤 향인지 아시죠? 이렇기 때문에 좀 더 이국적인 향도 나고 그리고 딱 그 여러분들 실제로 받아보셨을 때 보양식이구나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는 그럴 것 거거든요. 같아요. 그리고 한국 분들이 갈비탕이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바쿠테를 처음 접하셔도 낯설다. 그리고 특히 우리 부모님들 해외에서 음식점 잘못 모시고 가면 힘들어하시잖아요. 못 드시잖아요. 근데 뭐야 갈비탕이냐 이렇게 하실 정도로 익숙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바쿠테는 보통 아침에 쌀밥이랑 같이 우리처럼 똑같이 식사로 네. 많이 드신대요. 그리고 정말 더 똑같은 건 뚝배기에 야,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 뚝배기 아래 보면 여러분 아시죠? 그 국밥집에서 검정색 뚝배기 아래 왜 검은색 양쪽 손잡이 있는 받침 있죠? 네네네. 그것도 같이 똑같이 아, 나오기 그래요? 때문에 뭐 가게마다 진짜 다르긴 비슷한데? 하지만 너무 익숙해서 저는 그 받침이 더 반갑더라. 네. 그리고 여러분 이 받아보셨을 때 뚝배기에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왜 짬뽕 그릇 같은 일반 그릇이나 나오기도 하는데 또 차이가 있어요. 가게마다. 아까 제가 한방탕 맛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한방 삼계탕 마냥 약간 국물이 검정색으로 약간 어둡게 나오는 곳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삼계탕 국물처럼 약간 노르스름하면서 뽀얗게 나오는 집도 있습니다. 네. 요거는 집집마다 다르다는 점. 공통점은 똑같이 익숙한 맛이라는 겁니다. 네. 이 큼직한 등갈비가 3조각 정도 이렇게 들어져 있어요. 등갈비 맛있겠다. 맛있어요. 그리고 사실 왜 등갈비가 잘못 삶으면 질기잖아요. 네. 근데 요거 이에다가 앙 하고 무시고 싹하면 발골이 정말 부드럽게 되거든요. 와, 오래 끓이셨구나 이런 생각 드는 부드러운 등갈비살 드시고 또 국물을 아시죠? 그릇에 딱 들고 착 후루룩 드시면 네. 깊은 육수의 맛이 납니다. 그리고 공깃밥이 만약에 따로 나오지 않았다면 같이 시키셔서 육수에다가 푹 담궈가지고 요거를 또 그 국밥집에서는 토렴이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 자체 토렴 하셔가지고 드시면 이 시원하면서 후추의 칼칼함이 느껴지는 맛이거든요. 후추를 좀 많이 우리보단 좀 많이 넣었네요. 그렇죠. 여기다가 여기다가 올려져 있는 게 항상 있습니다. 빨간색 고추 썬 게 같이 올려져 있는데 네. 매콤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고추를 또 탁 넣으셔가지고 이거 맛있겠다. 드시면 아는 맛이라서 더 맛있을 것 아는 같아. 맛이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그 음주하지 않았지만 해장되는 느낌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게마다 다르지만 또 웬만한 집들은 직원분들이 주전자를 들고 막 다니세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부족한 육수 막 이렇게 리필 계속 야, 해주시거든요. 이것도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주전자에 육수 담아서 주시는 거. 네, 세계는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더 행복하다는 거. 특히나 돼지를 거의 위주로 하는데요. 뭐 닭고기를 넣어서 좀 더 담백하게 조리하는 수도 있고요. 무슬림을 위한 할랄식 바쿠테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바쿠테 파는 식당들이 많은데 제가 좀 추천드리고 아는 식당은 2023년 기준으로 무려 7년째 계속 미슐랭을 다 선정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네. 데는 진짜. 대단하죠. 네. 그래서 외국 가서 음식이 낯설어 잘 못 드시는 분들께 바쿠테로 먼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갈비탕인데 소가 아니라 돼지뼈 갈비탕이다 생각하고 그렇죠. 드시면 아침에 진짜 개운하겠는데요. 땀 흘려야죠. 자, 다음은요. 네, 두 번째로 만나보실 싱가포르의 맛 바로 사태입니다. 동남아 하면 사태. 맞습니다. 이 사태는 여행 코스를 제가 소개해드리면서도 싱가포르에서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강추해드린 음식인데 기억나시죠, 여러분? 네. 다양한 재료의 꼬치구이를 사태라고 하는데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 음식입니다. 소고기, 닭고기, 양고기 등을 향신료가 들어간 소스에다가 달큰하게 재웠다가 숯불에 이렇게 구워 드시는데 네. 주로 땅콩 소스에 찍어 먹어요. 꼬치를 다양하게 주문하시면 납작한 접시에다가 가득 쌓여 나오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또 하나만 먹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한 20개 정도는 시켜주시면 쭉 쌓여 나오는데 여기 꼭 곁들여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도톰하게 썰어낸 오이랑 양파가 같이 나옵니다. 아, 이거 좋겠다. 너무 좋은 게 네. 꼬치가 달큰하잖아요. 그래서 육즙팡팡한 꼬치를 땅콩 소스에다 고소하게 폭 찍어가지고 고소 달콤 요거를 딱 드시다가 좀 뭔가 느끼하다. 그러면 오이나 이 양파, 생양파를 네. 소스에다가 또 찍어서 드시면 개운하면서 또 그치? 오이 수분도 착
터지기도 네. 하고요. 저는 조화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뭐 약간 느끼할 때 먹으면 진짜 깔끔하게. 맞아요. 이 느끼할 때 함께 드셔주시고 특히 사태 먹으러 가는 그때 제가 사태 골목을 좀 가보셔라라고 했는데 이 곳 자체 이름을 라우파삿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라우파삿 시장이에요. 지역명 이름인데 사태 야외 노점상들이 쫙 몰려 있는 이곳이 재밌었던 건요. 가게마다 맛이 조금 다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분들이 최고를 항상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다 글을 쓰신 거예요. 3번과 뭐 15번이 맛있다. 이런 것도 우리 또 다 찾아가지고 네, 또. 그러면 네. 아시죠? 3번과 15번에만 한국 분들이 맞아, 같이 맞아. 이제 네. 모임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상점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 앞에 워낙 한국 분들 많이 와주시니까 고마우셨나 봐요. 그리고 좀 자랑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메뉴판에 네. 밑에 영어로 이렇게 크게 써 있어요. 네이땡 블로그 그다음에 NAWA SSEOYEO 뭔지 아시겠어요? 나왔어요, 네. 네, 어, 저희 이 블로그에 나왔어요라고. 이걸 영어로 써. 그러니까 나왔어요 모르시니까 스펠링에. 그 한국 분들 말하시듯이 영어 못하실까봐 나왔어요라고 영어로 써 아, 있더라고요. 재밌다. 너무 귀엽죠. 근데 사실 어딜 가도 맛있으니까 골고루 한번 드셔보시고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사태거리가 원래는 도로예요. 근데 우리 왜 광안리에 도로 없는 뭐 차 없는 축제 네. 이런 거 하면 양쪽 길을 막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밤마다 노점을 까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녁 7시가 되면 의자와 테이블이 쫙 놓이는 게릴라성 야시장 거리가 생기는 건데 테이블이 다 깔리고 많이들 오시는 7시 반 8시 메인 시간대는 좀 심하면 한 40분씩 줄을 서실 때도 있어요. 왜냐면 가게마다 다 줄 서 있으니까. 네. 그래. 그렇게 사람들이 많구나. 네, 엄청 많이 몰리거든요. 현지 분들도 오셔요. 그래서 혼잡한 걸 싫어하신다면 제가 꿀팁을 좀 드릴게요. 깔리기 직전에 7시 딱 되기 직전에 도착하셔서 네. 그 음식은 먼저 사세요. 제가 이렇게 구매하시고 여기저기서 다양한 음식들 구매하시고 나면 테이블이 깔리거든요. 그때 자리 잡으시면 조금 더 여유롭게 드실 수가 있어요. 일단 음식을 먼저 사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맛있게 드셔보시고요. 여러분, 꼬치는 실패 없는 거 아시죠? 드셔보시고 맛도 알려주세요. 자, 사태까지 지금 먹었습니다. 또 어떤 음식이 기다리고 있을지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말론 표현할 수 없지만 Girl you gotta know you got that fight 내 미소는 fine art 내 영혼을 깨워 You got me feeling so right Yeah it's so fine Yeah This gon' be the one and only theme song 너에게만 고정된 내 시선 내게 너란 하나뿐인 미션 불가능은 없어 baby lights camera action 나란 음악 위에 너는 top line 너란 도시 위에 나는 skyline 넌 내 영화 속의 highlight 어두운 밤하늘 끝에 twilight Just gets better 널 처음부터 전쟁하고 싶은 매력 You don't know how I want your love 네, 오늘은 싱가포르 음식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다인족, 다문화가 있어서 다양한 음식들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먹은 건 지금 사태랑 우리 바쿠테. 입맛에 익숙한 바쿠테 약간 갈비탕 같은 느낌 먹었고요. 다음은요. 자, 세 번째로 만나볼 싱가포르의 맛 치킨 라이스입니다. 치킨 라이스. 이것도 우리가 아는 맛일 것 같은데 어, 달라요? 아는 맛인데요. 이 참 어렵습니다. 아는 맛인데 살면서 처음 먹어본 맛. 아, 그게 아는 맛인데 바로- 처음 먹어본 맛. 네, 치킨 라이스였는데요. 이 치킨 라이스가 싱가포르 사람들에게는 국민 음식으로도 불리고요. 소울푸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네, 이 음식도 중국의 하이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동남아시아로 이주를 하시면서 전파된 레시피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치킨 라이스지만 하이난식 치킨 라이스로 불리기도 합니다. 메뉴가 나왔을 때 사실 눈으로 보잖아요. 되게 실망해요. 진짜 특별할 맛 없이 생긴 게 그냥 이런 플라스틱 접시 있죠. 네. 거기 흰쌀밥을 덮어요. 네. 거기 위에 허여멀건한 그냥 닭고기? 닭이 한 4덩이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맛이? 이게 무슨 맛일까? 근데 저는 또 맛있다라고 하니까 먹어봤는데 와, 한 입 먹고요. 저는 이랬어요. 와, 맛있다 이게 아니라
놀랬어요. 왜요?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어떻게 이렇게 생긴 게 맛있지? 비주얼적으로는 그다지 맛있어 보이지 않는데. 네. 비주얼적으로는 너무 심심하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맛이잖아요. 근데 드셔보시면 절대 예상하실 수 있는 맛이 아닙니다. 일단은요. 닭을 드셔보시면 닭이 진짜 잘 삶은 촉촉한 닭백숙처럼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워서 한번 놀라고요. 네. 그리고 닭을 먹었으니까 우리 익숙하게 밥을 뜨실 거 아니에요. 네. 밥이 대박입니다. 그냥 밥인 줄 알았는데 진한 닭 육수로 지은 밥이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드셔보시면 밥 자체가 간간하면서 닭의 향기와 감칠맛이 같이 막 진하게 밥알 속에 배어들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밥을 지으셨구나. 네, 근데 저도 여러 가지 밥을 먹어보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되게 밥을 사랑하지만 그렇죠. 닭 육수로 진하게 지은 밥은 사실 저는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와, 드셔보시면 하나도 특별할 게 없는데 특별해지는 맛. 어떻게 이런 맛을 내지? 이 감칠맛 뭐지? 계속 더 먹고 싶은 이 맛 뭐지? 아,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 저는 솔직히 이게 되게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네. 와, 이거 한국에 가져와가지고 장사하고 싶다. 아, 그 정도로? 나 부자 될 것 같은데? 약간 어.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계시겠네요. 그쵸. 있으실 수 있는데 와 이거 혹시 파는 곳 있으면 여러분 알려주세요. 그리고 요것도 좋습니다. 매운 고추 소스나 간장 소스 같은 것들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맨 처음엔 담백하게 진하게 드시고 여기다 네. 싹싹싹 섞어가지고 비벼 맛있겠다. 드셔도 비벼 맛있어요. 먹으면. 그렇죠. 근데 저는 밥과 닭 본연의 맛이 너무 좋다 보니까 소스 없이 한 그릇 뚝딱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간혹 같이 나오는 닭 육수 있어요. 네. 이 친구도 다 한 입 하시면 개운하고 좋아서 밥 말고 싶은 네. 그런 맛입니다. 치킨 라이스 꼭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아, 단순한데 특별한 맛. 네. 이런 게 진짜 맛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자극적인 맛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딱일 것 같은데. 자, 맛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맛있는데 사부에 네. 또 얼마나 맛있는 얘기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부로 같이 떠나요? 1, 2, 1, 2, 3 치크 자꾸 귀여운 거 baby Oh 너의 두 cheeks 나만의 것 아무도 못 가져가니 smoothie 엄마도 모를 거야 어릴 때 끊었던 장난감 가득 놀이터야 반응은 좀 cutie 내 마음이 재물이 어쩔 수 없는 생각은 머릿속 가득히 아득히 오늘은 어떤 모습에 그리며 내 맘이 또 끌리듯 네 눈으로 두비듯 아무도 보여줄 수 없는 mood 갖고 싶었던 그때 너의 눈 두 하얀 물이 남아도 끊이지 않는 나의 다 같이 놀자 세계 한 바퀴. 2023년 마지막 다돌쇠 미식의 천국 싱가포르의 맛있는 음식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와, 싱가포르 이렇게 맛있는 미식의 천국인지도 오늘 저는 또 처음 알았네요. 아직까지 먹어본 것들은 진짜 상상이 가서 더 맛있게 느껴지거든요. 그럼요. 익숙한 맛, 그 맛이 제일 무섭잖아요. 네, 그죠. 근데 싱가포르이 다문화 국가인 만큼 음식도 참 다양한데 이런 다양한 음식 문화의 특성을 또 잘 담아낸 곳도 있다고 그러던데. 네, 맞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건데요. 네. 바로 호커 센터입니다. 아, 이 장소군요. 네, 장소가 많은데 어떤 그 뭐랄까 특별한 시설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호커 자체가 영어거든요. 네. 근데 영어로 음식 노점상 아, 아니면 그 노점상을 하는 행사인 이런 뜻이에요. 그 센터. 그럼 그렇죠. 다 모여 있는 곳이네. 노점상 센터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수십 수백 개의 작은 가판형 음식 노점들이 한데 모여서 여러 다민족이 공동으로 음식을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구역이 모두 호커 센터인 거죠. 싱가포르 전역에 120개가 넘는 호커 센터가 있는데요. 네. 보통 중앙에 푸드코트처럼 이 식사 공간이 쫙 개방된 공동 식사 공간이 있고 양쪽으로 아니면 둘레로 가판 음식점들이 쫙 이렇게 돌아서 있는 형태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대부분의 호커센터는 공공주택 단지 인근이나 아니면 우리 일하시는 분들 비즈니스 구역이나 아니면 신나게 노는 뭐 시내 이런 지역 중심지에 있어서 싱가포르 사람들의 공동체
식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되게 잘 되어 있나 보다. 너무 잘 되어 있고요. 어떻게 보면 떼놓을 수 없는 문화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보니까 싱가포르 지역 주민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저희 같은 또 관광객분들도 가시면 너무나 볼거리가 많죠. 맞아요. 이게 뭔가 다양하게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요. 많이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거 조금, 골고루 먹으려면. 근데 이런 건 조금씩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음식을 여행 가기 전에 또 네. 찾아보시는 분들이 이건 꼭 먹어야지 찾다 보면 사실 한두 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 30개 정도 되다 보니 뭐 3일 여행하신다 그러면 하루에 10번은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호커센터에 가시면 저렴한 가격으로 다 드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먹을 수 있으니까 네. 이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탁 이해가 되실 건데요. 제가 1부 때 소개해드렸던 돼지갈비탕, 박후테, 꼬치구이 사태, 뭐 부드러운 닭을 밥에 올린 치킨 라이스 웬만한 음식을 다 드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한 곳에서 다 골고루 맛볼 수가 있네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제가 여행 관광지로도 소개해드렸던 곳이 그 꼬치 거리, 사태구이 거리잖아요. 네. 그 거리도 호커센터의 일종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진짜 잘 돼 있네요. 네, 너무 잘 돼 있습니다. 다양하게 먹을 수 있게. 네, 그리고 이런 호커 문화 자체가요, 싱가포르의 다양한 사회적, 종교적, 인종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단일 민족이잖아요. 네. 근데 막 종교도 엄청나게 많고, 다, 그 나라 자체 국가다 아니면 인종이 다르고 이러니까, 그러면 어우러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 서로 포용해주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데도 호커센터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 같이 모여서 먹는 거죠. 네. 남녀노소 누구나 출신국가, 사회적 배경 상관없이 싱가포르 사람들이 수세대에 걸쳐서 호커센터에서 식사를 해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유네스코는 싱가포르의 호커센터를 지역사회의 공동 부엌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결국은 2020년에 3년 전이죠.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호커센터를 등록했습니다. 그 정도. 네, 엄청난 의미가 있는 그러네요. 곳이에요. 의미가 있네요.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추천해드렸던 이 사태거리도 꼭 가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 사태거리가 정말 오래된 곳이에요. 1894년 정도? 몇 년? 1894년? 네. 와. 100년 넘었잖아요. 네.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더 신기했던 건요. 싱가포르 사람들이 호커센터의 존재감을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들어보세요. 라우파삿이라고 불리는 이 호커센터가 있는 지역이 라플스라는 동네예요. 네. 주변으로 각종 금융센터와 글로벌 회사, 막 메인 회사들이 있는 고층 빌딩 숲이 몰려 있는 곳이거든요. 네. 이 빌딩 숲 사이에 사태거리 호커센터 라우파삿이 있어요. 아, 그래요? 얼마나 비싼 땅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빌딩을 하나 더 올려도 되는 곳인 겁니다. 근데 빌딩을 올리지 않고 이 1층 저층짜리에 호커센터가 큼직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100년을 넘긴 역사의 공간이라는 거 이 부분만 보셔도 그러네요. 바로 없애고 또 새로운 건물 지으면 네. 정말 경제적 효과는 크겠지만 사람들의 문화 공간으로서 남겨두는 거죠. 네. 그리고 싱가포르 내에 여러분 100개가 넘는 호커센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센터마다 좀 각자 나는 이걸 잘해. 나는 이게 좋아. 이런 게 있거든요. 방문하실 분들 위해서 몇 군데 알려드릴게요. 좋습니다. 첫 번째는요? 네, 첫 번째는 올드 에어포트 호커센터. 호커센터 중에 올드 에어포트. 네, 현지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호커센터고요. 여기 가시면 프라운 누들이라고 해가지고 새우가 프라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새우 국수가 있어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호커센터에 막 뭐가 많은데 새우국수 없는 곳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새우국수가 너무 맛있고 또 드셔보시면 큼직한 새우가 들어간 칼칼한 새우탕면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한국 분들 입맛에도 딱이니까 요 새우국수 그리고 현지인분들 많이 가시는 찐 호커센터 가고 싶으시다면 올드 에어포트로 추천드릴게요. 자, 첫 번째 호커센터 올드 에어포트 추천했고요. 네, 두 번째는 이름이 귀엽습니다. 촘촘 호커센터. 촘촘 호커센터. 네,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해산물을 좀 잘하는 해산물 전문 호커센터입니다. 야, 여기 저 가고 싶네요. 저도 여기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야외에서 이렇게 구워낸 해산물들 참 맛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것들 드실 수가 있고 그래서인지 막 나무도 좀 있고 좀 더 이국적인 느낌이 가득한 곳입니다. 특히 여기 가시면 저는 좀 약간 입맛이 우리가 왜 아재 입맛, 어른 입맛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께 매운 가자미 요리 추천드릴게요. 매운 가자미 요리요?
이거 맛있는데 어. 약간 우리 한국식 빨간 양념에 조린 가자미 조림, 조림. 네, 그 느낌이랑 어. 비슷하거든요. 밥 시키셔가지고 같이 드시면 되니까 네. 싱가포르 로컬 음식입니다. 꼭 한번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호크센터 가시면 여기저기 많이들 드시고 있는데 연두 색깔 음료를 먹어요. 그래서 저게 뭘까 싶으시고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 드셔보세요. 요게 천연 사탕수수로 만든 주스거든요. 주문을 하시면 눈앞에서 사탕수수를 바로 이제 착즙해가지고 얼음 듬뿍 넣어서 주시는데 달짝지근하면서 시원합니다. 싱가포르에서 많이들 드시는 음료니까 사탕수수 음료도 꼭 드셔보세요. 네. 호커센터 지역사회의 공동 부엌이라는 표현이 참 좋게 들리네요. 이렇게 수많은 다민족이 모여 살면서 또 다른 문화 차이, 음식 차이로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요 센터를 통해서 서로가 또 자연스럽게 모이고 섞이고 이해할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맛난 음식 우리 먹고 있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더 맛난 거 찾아볼게요. 기다리던 순간이 왔어 오랫동안 궁금했었던 진짜 나를 만날 시간 상상 속에 그려왔었던 미지의 세계 속을 달려 그곳엔 답이 있을 거야 저 먼 바다 끝에 걸려있는 태양 만큼 뜨거운 내 맘 호기심과 일렁임을 따라 이대로 힘차게 떠나볼까 어제와 또 다른 세계를 찾아서 있고 세상 끝까지 갈 수 있어 매일 새로운 우리를 만나러 있고 내 운명이 이끄는 대로 더 이상 두려울 곳은 없어 자신 있게 날아오를 거야 자, 오늘은 싱가포르 음식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요, 싱가포르 사람들이 즐겨 먹는 아침 식사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카야 토스트입니다. 카야 토스트. 네, 이제 한국에도 파는 카페들이 종종 있어서 네. 많이들 아실 텐데, 아라 씨 혹시 카야 토스트 드셔보셨어요? 아니 먹어보진 못했어요. 들어는 봤는데. 아, 맛있습니다. 음. 꼭 한번 드셔보시고요. 이 바삭하게 구워낸 토스트 사이에다가 고소한 버터, 그러니까 근데 바르는 그런 퍼지는 크림 같은 버터 말고 토토만 버터 있죠. 우리 앙버터에 들어가는 네네네. 버터 한 장 넣고 그리고 그리고 달콤한 그 특유의 맛이 있는 카야잼을 넣어서 네. 그냥 드시는 거예요. 음. 커피 한 잔과 함께. 독특하면서도 맛있는데요. 카야잼이 뭔가 좀 다른가 보다. 네, 맛 자체가 좀 다른데 카야잼은 코코넛, 계란 그리고 판단잎이라는 걸 넣어서 만든 잼이에요. 네. 판단잎은 잘 모르실 텐데 동남아시아 음식에 많이 쓰이는 재료고요. 달달한 꽃향이 나는 잎입니다. 그래서 카야잼을 실제로 보시게 되면 비주얼이 썩 구미가 안 당깁니다. 왜냐면 색이요. 네. 약간 초록색인데 완두콩을 삶았을 때 으게요. 그럼 초록색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색인데 좀 완두콩은 이제 애가 하사하지 않습니까? 거기 약간 검정색을 살짝 넣어서 알겠다. 칙칙한 알겠다. 약간 예, 본 적 있는 것 네, 같아요. 칙칙한 색의 네, 그런 봤어요. 잼입니다. 그런데 한 입 딱 드셔보시면 버터와의 그 빵의 조화가 엄청나거든요. 카야잼은 버터랑 이렇게 조화롭구나. 네, 버터랑 정말 조화롭고 특히 버터 맛을 같이 살려주는 맛입니다. 그리고 잼 자체도 약간 그 입자가 있으면서 모르겠어요. 우리 왜 앙금빵 드시게 되면 앙금빵 중에서도 실제로 완두콩 앙금빵이라고 해가지고 안쪽에 네네. 초록 색깔 앙금 들어있는 느낌이 있는데 그 앙금 맛 같은 달콤한 맛이기도 하고 어쨌든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서 오. 꼭 사드셔 보셔야지 알 것 같습니다. 카야 토스트. 네. 독특한 건요. 이 현지에서는 잼과 버터만 토스트에 껴서 먹기도 하지만 제일 많이 드시는 게 뭐냐면 접시가 따로 나와요. 거기에 그 수란이 두 알이 들어있는데 간장이 듬뿍 뿌려져 있어요. 그럼 같이? 네, 그래서 네. 이 수란을 섞어요. 네. 그래서 이 토스트 달콤한 거를 간장 계란 수란에다가 찍어서 드심. 어떤 맛일까? 그러니까 진짜 식사한 거죠. 사실 저는 이건 좀 자신이 안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생겨가지고 약간 고소할 것 같아요. 두려워서 못 고소잡살. 먹어봤는데 이제 진짜 현지 분들이 이렇게 드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 카야 토스트 얘기 좀 해드리자면
이 친구도 또 중국의 하이난 지방에서 시작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 이 하이난에 드나들던 영국 선박의 부엌에서 하이난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다가 싱가포르에 정착을 한 거예요. 네. 섞인 거죠. 왜냐면 동양식의 이런 잼과 네. 그리고 영국식 잼이 원래 있겠지만 비싸지 않습니까? 네. 현지 재료로 만든 잼을 먹기 시작한 건 게 바로 이 카야잼이 되었다고 합니다. 빵에 커피를 곁들이는 서양식 아침 메뉴에 현지 레시피가 섞여 들어간 거죠. 네, 재밌다. 그리고 이 싱가포르 여행 가셨다가 카야잼 선물도 많이 사들고 오시거든요. 네. 근데 드셔보시고 맛있다면 들여오셔도 좋고요. 구매하실 때 좀 알려드리자면 카야잼 유진 씨가 분명히 칙칙한 초록색이라고 했는데 이건 왜 갈색이지? 이렇게 보실 거거든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설탕을 넣어서 조금 더 단맛이 많이 나는 게 갈색, 그리고 좀 덜 단 게 초록색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카야잼이 버터 맛을 잘 살려준다고 하니까 요 부드럽고 달콤한 맛의 조합 왠지 겨울에도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맛있죠. 저는 이 술안하고도 같이 이렇게 찍어서 먹어보고 싶네요. 자, 다음은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메뉴는 바로 싱가포르의 대표 음료 싱가포르 슬링입니다. 싱가포르 슬링. 네, 얘기가 참 재밌어요. 이것도 싱가포르의 대표 칵테일이거든요. 네. 무려 195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알 호텔에 있는 바에서 탄생한 이 진 베이스의 칵테일인데 왜 생겼냐면 당시 싱가포르가 공공장소에서 여성분들이 이렇게 술을 드시면 안 됐대요. 분위기 자체가. 이거를 막 고민하던 바텐더 분이 있습니다. 성함이 응이암 통분 씨. 네. 네. 응이암 통분 씨가 이러면 되겠다. 과일 주스처럼 보이게 좀 만들면 괜찮지 않을까? 술인데 술처럼 안 보이게. 네, 그래서 과일 주스처럼 예쁘게 핑크색으로 보이면서도 여성들의 입맛에 맞도록 상큼 달콤한 바로 이 칵테일을 생각해낸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 노을을 연상시키는 오렌지 핑크빛 칵테일인데요. 네. 보기에는 뭐 왠지 딸기 주스 마실 것 같고 여리여리해 보이지만 드라이진이 들어갔고 17도 이상이기 때문에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체리 브랜드의 달콤한 맛과 진의 향기가 잘 어우러지는 새콤달콤한 칵테일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얼마나 인기가 팔렸겠습니까? 불티나게 팔리면서 싱가포르 슬링은 맨 처음에 여성분들만 먹다가 성별 상관없이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때마침 이 시기에 이 해당 호텔도 유명세를 쫙 올리고 같이 상승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찰리 채플린, 서머셋 mom조지프 콘레드, 더글라스 페어뱅크 등 수많은 유명 인사들에게도 이 칵테일이 인지도를 싱가포르 쌓았습니다. 슬링.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사연이 있는 칵테일인지라 정말 이 싱가포르 슬링을 둘러싼 카더라 스토리도 많은데요. 네. 황당하지만 한 번은 알호텔 측에서 이 싱가포르 슬링의 레시피를 분실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텐더 응이암 통분 이분만 자기 시그니처니까 레시피를 아시는 거예요. 네. 아무도 모르고 비밀에 붙여져 있었는데 이 바텐더분이 별세하면서 갑자기 호텔은 레시피가 없게 된 겁니다. 시대가 흐른 지금이야 우스갯소리로 말할 수가 있지만 당시 호텔 측에서는 대참사가 벌어진 거나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네. 다 찾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호텔이 어떻게 했냐면 과거 손님들 싹 다 불러 모아가지고 네. 드셔보셨던 입맛 좋으신 분들 다 와보세요 해가지고 이 맛이 맞나요? 네, 레시피를 되찾기 위한 온갖 노력을 시도했다고 하고요. 야. 지금도 이 호텔은 유지가 되고 있고 이 바도 그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면서 대표 메뉴로 이 싱가포르 슬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역사를 갖고 있나요? 네. 잠시만요. Don't wanna live 네, 오늘 유진 씨와 함께 싱가포르 음식 얘기 나눠봤습니다. 진짜 먹고 싶네요. 꼭 가봐요 우리. 다 하나도 빠지 않고 다 먹어보고 싶네.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유진 씨 오늘도 고마웠고요. 다음 주 기대합니다. 내년에 만나요. 모카 럭키미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구성한 민정 연출 체인한 저 김아라였습니다. 내일 봬요. call